70세 피부가 정말 50세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화장품 업계는 이런 질문에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답합니다. 더 비싼 크림, 더 강력한 세럼, 더 혁신적인 성분.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새로운 제품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끝없는 탐색을 유도하는 거죠. 기미가 조금 옅어지면 주름을 걱정하게 만들고 주름이 나아지면 탄력을 문제 삼습니다. 완성은 없고 과정만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30년간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연구자들은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할 수 있고 업계 관계자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바꿔도 돈을 써도 피부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만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고 사진 찍는 걸 피하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백화점에서 권하는 대로 비싼 제품들을 다 써봤는데 기미는 점점 진해지고 피부는 더 거칠어져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답은 더 비싼 제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올바른 생활 습관과 간단한 일상 루틴 속에 진짜 해답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광대 주위 기미 때문에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써오며 좌절하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단 한 달 만에 생활 속 자외선 차단과 기본적인 보습 루틴만 바꾸셨는데 10년간 진해지기만 하던 얼룩의 경계가 흐려지고 피부 톤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제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80을 넘었던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기미와 거친 피부 때문에 고민해 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70세 피부를 50세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복잡한 제품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한 습관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이 기미와 주름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잘못된 관리법으로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올바른 피부 관리로 진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30년차 피부 노화와 색소 변화 연구 박사 이서윤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값비싼 제품 탐색을 멈추고 검증된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제 30년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세안 후 당김이나 얼룩이 더 눈에 띄시나요? 혹시 또 새로운 제품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 한 사위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모임을 앞두고 장모님이 걱정이 크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모님은 72세이신데 최근 몇 년 사이 광대 주위에 얼룩이 점점 진해지고 볼이 거칠어지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대요. 특히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시게 됐다고 해요. 예전엔 손주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카메라만 들면 손을 저으시고 뒤로 빠지신다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식초로 만든 팩이 기미에 좋다는 글을 보셨대요. 천연 재료니까 안전하겠다 싶으셔서 바로 시도하셨죠.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두셨는데 처음에는 좀 따끔했지만 효과가 있겠거니 하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씻어낸 뒤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고 따가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얼룩이 더 진해진 것 같아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해요. 좋아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드린 조언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먼저 생활 속 빛 차단부터 바로잡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낮 시간에 거실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피부에 계속 쌓인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계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가능하면 커튼을 살짝 쳐서 직사광선을 피하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세안과 보습을 간단하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피부가 안 좋으니까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하루에 두세 번씩 거품 세안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건조함과 자극을 키우는 거였어요. 아침에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기만 하시고 저녁에만 순한 클렌저로 한 번만 세안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세 번째로 밤에는 순한 비타민 성분으로 톤을 정리하는 루틴을 권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밤에 콩알만큼 바르시라고 했습니다. 자극은 적으면서도 색소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안 후 당기던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피부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요. 그리고 붉어졌던 부분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거울 앞에서 다시 립스틱을 고르기 시작하셨대요. 사위분 말씀이 그동안은 화장품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며느리 모임에 어떤 립스틱을 바르고 가야 할지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회복되신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비싼 제품 써도 피부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동안 피부를 되찾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4주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생활 속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짚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안 피부 전략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기초는 보호와 회복, 포인트는 색소와 결 관리입니다. 강한 자극을 줄이고 매일 꾸준히 쌓는 루틴이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차단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키우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누적된 자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사실 실내 유리창 옆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유리창은 자외선 비는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어는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외선어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색소 침착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대한피부과학회와 유럽피부연구단체 자료를 보면 광노화의 주요 원인을 장파장 자외선으로 보고하고 있고 일상적인 차단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거실 창가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햇살이 좋아서 기분도 좋고 따뜻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사이 왼쪽 광대 쪽 얼룩이 유독 진해지셨어요. 오른쪽보다 확실히 더 진했죠. 알고 보니 창가에 앉으실 때 항상 왼쪽으로 햇빛을 받는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창가에 앉는 습관을 거실 안쪽으로 바꾸시고 그래도 창가에 계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얼룩이 더 진해지는 게 멈췄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외출 15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넉넉하게 바르세요. 그리고 모자, 양산, 선글라스로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창가에서 일하시거나 오래 계실 때는 다시 한번 덧바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수만 믿고 얇게 바르시면 효과가 급감합니다. SPF 50짜리를 발라도 너무 얇게 바르면 실제로는 SPF 10 정도 효과밖에 안 나요. 아깝더라도 넉넉하게 바르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다시 바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극 없는 세안과 장벽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큰 오해예요. 과한 세정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건조함과 얼룩을 악화시킵니다. 피부 장벽이 뭔지 아세요? 피부 표면에 있는 보호막인데 수분을 지키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하루에 여러 번 씻으면 이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색소 침착도 심해집니다. 국내외 피부 장벽 연구를 보면 약산성 세안과 세라마이드 성분의 보습이 건조성 염증과 색소 악화를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제가 만났던 74세 이미자님은 하루에 3번씩 거품 세안을 하셨어요.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깨끗이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세안 후 당김이 심하고 각질이 자꾸 뜨는 게 고민이셨어요. 제가 세안을 하루 한 번만, 그것도 저녁에만 하시라고 권했어요. 아침에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를 세안 직후 3분 안에 충분히 바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당김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각질 뜸도 많이 나아졌고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미온수로 헹구기만 하세요. 저녁에만 순한 클렌저로 세안하시고요. 그리고 샤워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젖어 있을 때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알갱이가 든 스크럽 제품이나 강한 브러쉬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자극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세안 뒤 몇 분 안에 보습을 끝내시나요? 꼭 3분 안에 하세요. 세 번째는 저자극 색소 케어의 삼각형입니다. 기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라익산 같은 성분들이죠.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표피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요. 아젤라익산은 색소 세포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아시아 피부 연구를 보면 이런 성분들의 색소 완화와 톤 균일 개선 효과가 보고되어 있어요. 제가 만났던 66세 정혜성님은 이 세 가지 성분을 단계별로 사용하셨어요. 낮에는 비타민 C 세럼을 소량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셨죠. 밤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크림을 얇게 펴 바르셨고요. 2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얼룩의 경계가 확실히 흐려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톤이 훨씬 균일해져서 메이크업도 잘 받게 되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비타민C를 소량 도포한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비타민C는 빛에 약해서 차단이 필수예요. 밤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젤라익산을 얇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 산성 제품을 한꺼번에 겹쳐 바르면 자극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사용하세요. 지금 쓰시는 제품의 주성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라벨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레티노이드 계열을 천천히 도입하는 겁니다.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 잔주름과 결 개선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초기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밤에 소량 도포하면 잔주름과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장기 사용이 잔주름과 탄력에 유익하다는 임상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붉어짐, 따가움, 각질 벗겨짐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69세 오선이님은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주 2회 밤에 콩알만큼만 바르셨죠. 그것도 보습제를 먼저 바른 뒤에 레티노이드를 덧바르는 샌드위치 방법을 쓰셨어요. 이렇게 하면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얻을 수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 피부가 적응이 되셨는지 붉어짐이나 각질 없이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 3회로 횟수를 조금 늘리셨고요. 2달 뒤부터는 잔주름이 확실히 완만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습제를 먼저 바르신 뒤 레티노이드를 콩알만큼만 얹으세요. 목에도 바르실 건데 목은 얼굴보다 예민하니까 격일로 테스트해 보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지속되면 횟수를 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일 바르시면 안 돼요. 피부가 견디기 힘들어해요. 처음부터 매일 바르고 계시진 않나요? 꼭 천천히 시작하세요. 5번째는 민간요법을 경계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식초, 베이킹소다, 강한 소금물 같은 걸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천연 재료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의 pH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런 화학 자극이 오히려 색소 악화를 부를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 색소 침착이 늘어난다는 국내외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색소가 더 진하게 쌓이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70세 최미나님은 식초 팩을 한 달 정도 하셨대요. 기미에 좋다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요. 처음에는 좀 따끔했지만 효과가 있겠거니 하고 참으셨죠. 그런데 한 달 뒤 보니 얼룩이 오히려 넓어졌어요. 그 부위가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색소가 더 진해진 거였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성분과 농도, 사용 근거가 분명한 제품만 선택하세요. 인터넷의 민간요법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이 10분 넘게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피부가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집에 남은 민간요법 재료가 있다면 오늘 정리해 볼까요? 과감히 버리세요. 6번째 마지막은 생활 루틴이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수면, 식사, 운동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 피부도 나빠져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요. 꾸준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줘요. 수면 부족과 고혈당성 식사가 염증과 산화를 키운다는 영양학과 피부 연구 보고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밤늦게 단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게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윤대성님은 밤마다 과자나 떡 같은 단짠 간식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매일 달랐고요. 어떤 날은 10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시고요. 저녁 간식을 줄이시고 수면 시간을 밤 11시로 고정하셨더니 안색이 확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단 음식을 줄이시고 물은 조금씩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수면이 깨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어젯밤 잠든 시간이 일정했나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피부 재생에 정말 중요해요. 이제 위 원칙을 한눈에 따라할 수 있도록 확장 실천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보호를 늘리는 작은 반복이 동안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 3분 완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장벽 보존이 목적입니다. 밤새 피부가 재생한 결과물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거품 세안은 생략하시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만 쓰세요. 대부분은 미온수 헹굼만으로도 충분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신 다음 비타민 C 세럼을 한번 펌핑해서 바르세요. 그 다음 수분 크림을 바르시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넉넉하게 바르는 순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3분이면 끝나요. 창가에서 일하시거나 운전하실 때는 점심쯤 차단제를 한 번 더 덧바르시는 게 좋아요. 창가 근무 전에 덧바르기 하시나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낮 시간 관리입니다. 낮 동안 유리창을 통과하는 장파장 자외선도 계속 누적됩니다. 실내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해도 발림량이 적어서 실제 효과는 떨어져요. 실천 방법은 외출하실 때 2시간마다 소량씩 덧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는 상시 착용하세요. 외출 가방에 소형 차단제를 넣어 두셨나요? 휴대용 제품 하나 준비해 두시면 정말 편해요. 세 번째는 밤 루틴 5분 회복입니다. 밤은 피부가 재생하고 색소를 균일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티노이드와 산성 제품을 같은 날 겹쳐 바르시면 안 돼요. 자극이 너무 세지거든요. 하루는 레티노이드, 다음 날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쓰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순한 저자극 클렌저로 세안하시고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세요. 그 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젤라익산을 얹으시면 되고요. 레티노이드는 주 2회만 사용하세요.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생기면 즉시 하루 쉬시고 보습만 하고 계신가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네 번째는 주간 각질 리프레시입니다.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밝아 보이고 제품 흡수도 좋아져요.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역효과예요. 알갱이가 든 스크럽은 절대 피하세요. 물리적 자극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주 1회 젖산이나 폴리아이드록시 성분의 토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 경계 부분에만 소량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색소가 진한 부분만 집중적으로요. 각질 케어를 며칠 간격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해요. 그 이상 하시면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식탁과 수면입니다. 항산화 식품과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 톤 회복을 도와줘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밤늦게 단 음식과 카페인을 드시면 안색이 흐려져요. 혈당이 올라가고 수면이 방해되면서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키위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견과류 한 줌도 좋고요. 생선과 두부 같은 단백질도 꾸준히 드시고요. 그리고 수면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간식을 무엇으로 바꾸실 건가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은 어떠세요? 여섯 번째는 손등과 두피 보호입니다. 얼굴만 관리하시고 손등과 두피는 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위들도 광노화가 정말 빨리 진행돼요. 특히 머리숱이 얇아지신 분들은 두피에 직접 자외선이 닿기 때문에 차단이 꼭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외출 전에 손등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이마 헤어라인과 가르마 부분에도 꼭 바르시고요. 모자와 양산을 생활화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자와 양산을 생활화하고 계신가요? 귀찮아도 꼭 쓰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점검 신호를 기억하는 겁니다. 피부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빠른 크기 변화, 비대칭적인 모양, 출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뜯거나 문지르시면 절대 안 돼요. 2차 감염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크기와 색깔을 기록해 놓으면 변화를 확인하기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얼굴과 손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제 핵심을 묶어서 실천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강한 자극과 민간요법으로 얼룩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식초 팩이나 베이킹 소다로 문지르면 기미가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생활 속 자외선 차단과 장벽 회복, 저자극 색소 케어, 그리고 야간 회복 루틴이래요. 자극을 줄이고 보호를 늘리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룩은 점점 진해지고 피부 결은 거칠어집니다. 메이크업을 해도 들뜨고 잘 안 받아요.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임도 나가기 싫어지고 외출도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얼룩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잔주름이 완만해지면서 피부가 한결 밝아 보여요. 메이크업도 잘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사진발이 확실히 달라져요.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신 다음 비타민C를 소량 바르시고 수분 크림,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넉넉하게 바르세요. 그리고 창가 옆에서 일하시거나 운전하신다면 점심때 한 번 더 덧바르세요. 밤에는 레티노이드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콩알 만큼 시작해 보세요. 주 2회부터 천천히요. 이것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피부가 당기지 않고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손등과 목주름을 4주에 걸쳐 되돌리는 집중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손등은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모자, 양산, 차단제의 현명한 조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함께 써야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 하나를 먼저 바꾸시겠나요? 아침 자외선 차단인가요? 밤 회복 루틴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름다운 피부 되세요.